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어령입니다. 제가 평생을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았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내 손안에 쥔 작은 온기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순이란 나이는 참으로 묘한 경계선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사회 일원으로 쉼없이 달려온 끝에 마주하는 안개 낀 들판과도 같지요. 우리는 평생을 우리라는 울타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 내 살점을 떼어주고 부모를 모시기 위해 내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안개가 거치고 난 뒤 홀로 남겨진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텅 빈 주머니와 기력이 다한 육체,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한 뿐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는 3가지 비밀 주머니 구찌된 그이덴는 단순히 가족 몰래 숨겨둔 돈 뭉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항해를 떠나는 선장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꺼내들 수 있는 비밀 지도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의 인간다운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수님, 나이 들어서 자식 몰래 돈을 챙겨두는 게 정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50대, 60대가 되어서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면 당신은 조만간 당신의 존엄성마저 타인의 손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선택권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지독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자식은 고마워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어느덧 당신은 그 집안의 주인이 아닌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수많은 노년의 서글픈 풍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햇볕만 내리쬐는 땅은 사막이 되듯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삶에는 신비로움도 무게감도 사라집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나누는 삶인 동시에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경제적 자립,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정신적 공간, 그리고 나만의 고요한 침묵, 이 3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찬바람 부는 겨울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디지로그 디기로입니다.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 우리의 노년도 가족에 대한 사랑 감성과 냉철한 자기 준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 비밀 주머니는 당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나로서 존재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는 갑옷이며 자식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그 비밀스러운 주머니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제가 이름 붙이길, 이것은 자존감의 지팡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비상금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노년의 생명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점점 내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근육이 빠져나가고 기억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내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경제적 주도권마저 자식이나 타인에게 넘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당신의 말은 지혜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고 당신의 존재는 큰 나무가 아니라 기대야 할 짐이 되어버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식은 다르겠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보답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자식의 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때 비로소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번 돈을 아들 사업 자금과 손주들 유학 비용으로 다 내주었지요. 아버지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라는 말만 믿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병이 들고 수중에 단돈 몇만 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자 그분은 자식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술을 달싹거리며 기회를 엿보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꿈꾸던 노년입니까? 이 첫 번째 비밀 주머니는 바로 그런 비극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할 최소한의 요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수십억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허락 없이도 친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살 수 있는 돈, 손주들에게 용돈 몇만 원 쥐어주며 할아버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돈,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플 때 자식에게 돈 걱정 마라, 내 돈으로 하겠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비용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억함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내 에너지의 주파수는 낮아집니다. 사람이 궁색해지면 마음도 좁아지고 작은 일에도 섭섭함이 쌓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 든든한 비밀 주머니가 있다면 당신의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아우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맞습니다.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의 인내심은 비굴함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 전부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영향력은 끝이 납니다. 일부분은 반드시 안개 속에 감추어 두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기댈 곳이 있는 부모라는 안도감을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한 인간으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의 지팡이를 굳건히 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등을 꼿꼿이 세워줄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가 육체를 지키는 갑옷이었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주머니는 당신의 영혼을 숨쉬게 할 기억의 화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정신적인 자유이자 나만의 은밀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왜 자꾸 외로워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들이 내 우주였고 중년에는 자식과 배우자가 내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고 나면 그 행성들이 하나둘씩 궤도를 이탈해 떠나갑니다. 직장은 멀어지고 자식은 제 가정을 찾아 독립하며 배우자와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지요. 그때 준비된 정신적 비밀 주머니가 없는 사람은 급격한 공허함에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평생을 강조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홀로 있음의 미학입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함께 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하고 같이 여행을 가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해야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혼자서도 잘 노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두 번째 비밀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당신만이 사랑하는 보물들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화방의 붓일 수도 있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오래된 레코드판일 수도 있으며 혹은 홀로 떠나는 이름 모를 간이역으로의 기차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힘들게 왜 그런 걸 하세요? 라고 물을 때 그저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그 비밀스러운 즐거움이 당신의 눈빛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생선과 사스의 문턱을 연구하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인간은 결국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도 혼자였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혼자입니다. 60세 이후의 시간은 바로 그 혼자만의 비행을 연습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손주를 봐주느라 내 영혼의 꽃밭을 잡초밭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적 비밀 주머니를 가진 노인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고독 설리뜻과 외로움 론릿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괴로운 상태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상태입니다. 나만의 취미, 나만의 공부, 나만의 명상 시간을 비밀 주머니처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모든 시간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에는 나만의 약속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방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행복한 노년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비밀의 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시를 필사하고 어떤 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를 씁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기 위한 비밀 주머니인 것이지요. 이러한 내면의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왜 자주 안 오느냐고 타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쓸 때 비로소 샘솟습니다. 타인을 향한 기대를 접고 그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늙어가는 노인이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화려한 꽃이 피어나는 기억의 화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마저도 미소 지으며 맞이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비밀 주머니를 채우십시오. 당신이 읽고 싶었던 책들로, 듣고 싶었던 음악들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주머니가 두둑해질 때 당신의 노년은 황혼이 아니라 찬란한 새벽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머니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이 주머니의 이름은 침묵의 궤적입니다. 앞선 두 주머니가 돈과 마음의 양식이었다면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완성하는 태도와 지혜의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지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병원비도 생활비도 아닙니다. 바로 불필요한 말로 인해 치르는 대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제동장치가 느슨해진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서운함은 바로 입 밖으로 나오고 아는 체하고 싶은 욕구는 제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60세 이후의 말 한마디는 젊은 시절의 10마디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때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평생 글을 만지며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메시지는 말과 말 사이에 여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늙어감의 아름다움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넉넉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세 번째 비밀 주머니, 즉 침묵의 비상금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이 눈에 거슬립니까? 그때마다 주머니를 열어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대신 그 말을 당신의 비밀 주머니에 차곡차곡 넣어두십시오. 하고 싶은 말의 80%를 삼킬 때 비로소 어른의 향기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닫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의 눈빛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존재는 비로소 거대한 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주머니에는 당신의 상처와 과거의 영광도 함께 넣어두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과거의 훈장 나열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당신이 빈껍데기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죽음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언어로 현상화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특히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비밀 주머니는 빛을 발합니다. 젊은이들과 똑같이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헐값에 파는 행위입니다. 그럴 땐 그저 빙긋이 웃으며 침묵하십시오. 아직 갈 길이 먼 어린 영혼이구나 하고 속으로 삼키는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복수이자 자기 방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속 수백 명의 번호, 매달 나가는 경조사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모임들, 이것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과의 깊은 교감만을 남겨두십시오. 남는 시간에는 타인과의 대화가 아닌 당신의 내면과 대화하십시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의 언어입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감정들을 바로 배설하지 말고 침묵의 주머니 속에서 발효시키십시오. 서운함이 발효되면 용서가 되고 외로움이 발효되면 고독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정갈한 마침표입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갈무리하며 오로지 꼭 필요한 진실만을 말하는 노년,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침묵의 깊이에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 번째 주머니를 고요함으로 채우십시오. 그 고요함이 당신을 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며 당신을 진정한 이 시대의 어른으로 완성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의 비밀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자존감을 지켜줄 경제적 토대, 영혼을 풍요롭게 할 나만의 화원, 그리고 어른의 무게를 더해줄 침묵의 지혜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우리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아름답게 덮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해왔듯이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한 생애를 다 살고 그 문을 넘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손에 들고 가야 할까요? 자식에게 물려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평생 모아둔 훈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다 간다는 자부심 뿐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시간입니다. 몸의 군더더기를 빼고 마음의 욕심을 빼고 인맥의 허례 허식을 빼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이 빼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세상이 나를 잊을까봐, 내가 비우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겁을 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찻잔이 비워져야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있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이듬해 새순이 돋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비밀 주머니는 사실 잘 비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구걸하지 않고 품위 있게 비울 수 있고, 내면의 즐거움이 있어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비울 수 있으며, 침묵할 줄 알아야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뒷모습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내가 머물던 자리를 정갈하게 정리하고 내가 가졌던 것들을 적재적소에 나누어 준 뒤 마치 소풍을 마친 아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뼈와 살을 다 내어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미안함을 거두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살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미안해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들에게 당부하십시오. 나는 나만의 주머니가 있으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나의 노후는 나의 책임이고 나의 고독은 나의 축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절연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며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만큼 숭고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은 대개 미련에서 옵니다. 하지 못한 말, 가보지 못한 곳, 그리고 나를 위해 써보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후회지요. 하지만 오늘 저와 약속한 이 세 가지 주머니를 채워나간다면 그 미련의 자리에 충만함이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 먹고 나를 위한 책 한 권을 깊이 읽으며 나를 위한 고요한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넬 시간이군요. 저 이어령이 평생 동안 찾았던 것은 대단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다 인간답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작은 여유, 내 마음속에 작은 평화, 그리고 내 입술 끝에 정갈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60세 이후가 서글픈 노을이 아닌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찬란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생의 매 순간을 타인의 눈치가 아닌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십시오. 비밀 주머니를 든든히 채운 당신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